롯데 정밀화학이에요. 첫 번째로는 투자 키워드예요. 수소, 2차 전지, 대체육으로 세 가지 다 성장성이 매우 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서 롯데정밀화학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정유화학 산업 시황이랑 정유화학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선은 산업 시황이고요. 그 작년에 중국 경기 부진이랑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주요국들 락다운 재개되면서 수요 둔화가 전망되고 아시아 신규 증사 유입으로 공급 부담이 높아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 상태에서 공급은 많아지는데 유가 강세로 원재료 납사 부담이 높아지면서 21년 4분기 대부분 화학 제품의 주요 제품 스프레드가 대폭 축소돼서 화학 산업 전반적으로 가능한 최소 수주의 재고만 가져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산업 전반적으로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작년에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탈탄소 정책으로 인한 전통 에너지 업체 밸류에이션 할인 때문에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다고 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급등을 하면서 국내 정유업체 정제마진은 9년 내 최대로 상승했다고 하고요. 석유 제품 가격 같은 경우는 유가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약화랑 공급 제한 때문이에요. 오미크론은 이제 뭐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수요가 좀 다시 회복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공급 제한은 러시아 때문인 게 커요. 글로벌 정제 설비 중에 유럽이 15%, 러시아가 7% 규모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유럽의 러시아 원유 의존도가 25% 정도라고 해요. 미국 정제 설비 가동률은 다른 연도에 비해 높게 시작해서 지금도 높게 유지되고 있고요. 인도 정제 설비 가동률 1월 기준으로 102%고 지금도 매우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아시아 총 석유 제품 재고도 7년, 이게 회색 부분이 7년 밴드인데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7년 밴드를 이탈한 걸 볼 수 있어요. 싱가포르 총 석유 재고도 이렇게 보시면 다른 때보다 낮게 시작해서 낮게 가고 있는 거 있고요. 유럽 역시 재고가 바닥인 수준이고 지금도 비슷하다고 해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러면 공급만 재앙 때문이면 2020년이 피크아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고 의견이 두 가지인데 2022년 엔데믹으로 인해서 수요 정상화가 감안하면 수요가 지금 정도는 유지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급망이 좀 해소돼도 수요가 높으니까 산업이 전반적으로 괜찮을 거다라는 의견이 저도 이쪽을 강세를 기울여가지고 지금 화학산업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리스크가 지금 고유가가 더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 유발도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이건 좀 리스크로 있어서 조금 보류를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업 전망인데 이제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로 글로벌 인플레가 우려되면서 각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 미소조정 움직임이 보인다고 해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휘발유 유류세를 인하했고 시진핑은 탄소 배출 피크 시점을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 거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석탄 발전을 줄인다고 했었는데 독일은 반대로 2021년에 이제 에너지 대란 때문에 석탄 발전이 오히려 증가했고 2022년도 화석연료 의존 비중이 39%에서 44%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석탄 발전소를 가스 발전소로 전환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러시아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이게 가스 의존도가 45%였거든요. 가스 발전소로 전환을 한다 그래도 들어갈 가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취소된 거 있고요. 인도도 폐강 처리되었던 국영 석탄 광산을 민간 업체와 협력해서 다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망으로는 탈탄소 정책으로 인해 과도하게 이제 할인된 전통 에너지 업체의 밸류에이션이 할인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신재생 에너지 증가 속도가 더뎌지면서 전통 에너지 업체가 좀 수혜를 입을지 않을까. 그 러시아 MSCI 지수 제외로 아시아 에너지 업체 또한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해서 요즘 화학 업체를 보고 있어요. 롯데 정밀화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석유, 화학, 석탄, 비료 등 기초 화학 산업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서 자동차, 선박, 전자, 섬유, 건축, 화학공업, 생명공업, 공학산업 등의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간 소재형 산업인데 그 고도의 이제 일반 화학보다는 좀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화학 공업 분야를 말하는 거고요.
법용 제품 대외 변수에 따른 수익성 변화가 크고 중국 수요가 위축되거나 대규모 증설이 이뤄질 경우 시장 둔화가 불가피한 데 반해 스페셜티 제품이나 이제 하이브리드 제품의 경우 시장의 성장성이랑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법용 제품 대비 높은 수익성을 유지를 한다고 해요. 네, 롯데절미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업은 케미칼 부분, 그린 소재 부분, 전자재료 부분 있고 관련 기업 사업은 롯데 이네오스 화학이 있는데 이게 퍼센테이지는 작년 매출액 기준 퍼센테이지고요. 작년 케미칼 부분의 매출액은 전체 76%, 그린 소재는 22%, 전자재료 부분 2% 정도 나왔대요. 그리고 가성소다는 화학산업 분야의 기초 원료인데 비누, 세제, 금속의 표면 처리, 알루미늄의 제조, 수처리, 제지 제조 등에 사용되는데 특히나 보크사이트 광석을 정제해서 알루미나를 생산할 때 사용을 많이 하고요. 이번에 좀 이슈가 되고 가격이 오른 게 그 2차 전지 소재들 때문에 광석 재련할 게 많아졌대요. 그래서 가성소다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암모니아 계열이고 매출의 33%를 차지하는데 암모니아는 예전에는 생산을 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유통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나일론, ABS, 수지 등의 원료로 쓰이고 국내 최대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유통만 하고 있는 거 있고요. 국내 유통량의 66%, 동부가 29%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를 이제 요즘 좀 주목받고 있는 게 수소 얘기가 나오면서 암모니아를 수소 운반 방법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주목받았던 적이 있던 거 있고요. 유록수는 작년에 이제 디젤 제품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대란으로. 그래서 롯데 정밀화학 독자 브랜드로 요소수가 유록수고요. 21년도에는 이게 그 대란이 났어도 판가 인상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 작년 그 일을 겪고 올해 판가를 30% 인상을 했고 스텔란티스 코리아랑 독점 공급 계약을 했대요. 이거는 밸류체인인데 이것도 가성 소다랑 이제 셀룰로스를 해서 메셀로스를 해서 산업용, 건축 첨가제, 식유용품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유랑 하면 헤슬로스면서 수용성 페인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초산 비닐 등 화학 제품 제조를 판매를 목적으로 1989년 7월에 롯데정밀화학과 영국의 BP사와의 합작 계약을 통해 설립을 했는데 2021년 BP에서 이네오스로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이제 고부가 가치 정밀화학 제품 초산과 아이고 이렇게 돼 있대. 지분을 매각하면서 롯데 이네오스 화학으로 변경이 된 거 있고요. 그래서 지분은 롯데 이네오스에서 50.9%, 롯데 정밀화에서 49.1이라서 이제 실제적인 운영은 이제 이네오스에서 한다고 해요. 이건 이때 롯데 이네오스 화학에서 만드는 공정인데 그 초산이랑 초산 비닐하고 수소를 만들어요. 보시면 산소랑 오일을 해가지고 일산화탄소랑 수소가 나오고 이 수소를 따로 해서 부생수소로 판매를 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일산화탄소에 메탄올을 섞어서 초산을 만들고 여기 초산에다가 산소를 에틸렌을 섞어 초산 비닐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산물을 나온 걸 거의 다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는 초사는 섬유재료는 폴리에스터를 비롯해서 진통제, 의약품 원료, 사무기기용 잉크, 페인트 및 사진, 현생유액 등으로 사용되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초산 비닐이랑 초산이 급등을 하면서 매출액을 보시면은 거의 3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배 정도 증가해가지고 이게 실적으로 이제 같이 잡혀서 작년 실적이 이제 롯데정밀 화학 실적도 연결 매출 엄청 좋았다고 해요. 이제 사업 부분 사업 전망인데요. 우선 케미칼 부분 에피클로로히드린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얼마나 사업에 거의 다 사용하고 있어서 전방 수요가 여전히 견고한 상태에서 엔데믹에 의한 추가적인 수요가 기대되고요. 에피클로로히드린 같은 경우는 1월 초에 2,460달러에서 현재 3월 말에 3,000톤 이상으로 상승했다가 지금은 살짝 내려온 상태고요. 여기 표를 보시면 에폭시 가격은 증가를 했다가 내려오는데 반해 그 에피클로리히드린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비스페놀 A는 내려갔다가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에폭시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점에서 강한 반등보다는 이 수준을 유지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ECH 에피클로리히드린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글리세린 공법이랑 프로필린 공법 때문인데요. 이제 대부분 업체가 글리세린 공법이 좀 더 친환경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글리세린 공법을 하고 롯데정밀화학은 지금 프로필린 공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글리세린 공법의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 하락 때문에
그 지금 ECH가 많이 오르는데요. 에피클로리히드린 세계 생산의 50%가 중국이고 중국 그 생산의 50%가 글리세린 공법인데 즉 세계 생산의 20에서 2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이오 디젤 생산의 부산물이 글리세린이에요. 이 글리세린을 가지고 에피클로르히드린을 만드는 건데 이 글리세린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이 글리세린 공법 에피클로르히드린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진이 별로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송비 급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제한 강화 때문에 바이오 디젤 생산이 제한됐고 그래서 이제 글리세린 가격까지 급등한 거 있고요. 그리고 그 에피클로리히드린 최대 생산국인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 때문에 석탄 기반 생산 시설 제한이 있었대요. 그래서 중국 내 디젤 사용량 감소로 생산이 좀 제한적이었고요. 바이오 디젤의 원재료 가격 상승 및 수요 부진으로 생산업체들 마진 부진 및 가동률 저하에 의한 글리세린 공급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이 글리세린 공법 수익성은 하락했고 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NCC 업체들이 증설을 많이 이제 아시아 쪽에 증설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원유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프로필렌 공법의 수익성은 강화됐다는 거 있고요. 여기 수요 비준이 이렇게 지워놓은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지금 바이오 디젤의 수요가 어떨 거냐에 대한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이제 바이오 디젤 함유율이 7%에서 2003년 10%까지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바이오 디젤의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글리세린 가격이 다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이유가 이제 바이오 디젤 연료에서 팜유를 단계적으로 퇴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림 벌채 및 아동 인권 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어서 팜유를 좀 퇴출할 거라는 의견이 가끔 보여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확신을 못 가져가지고 이렇게 지워놓은 거 있고요. 그래서 이거 표를 보시면 에피클로리히드린 가격이 이제 스프레드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 있고 수익성도 글리세린에 비해 프로필렌이 21년부터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다음은 가성수다요. 가성수다는 세정 공정에서 사용되는 수소 나트륨, 가성수다는 탄산 나트륨과 수소나 칼륨을 반응시켜 만든 것으로 반도체랑 섬유 염색, 알루미늄 촬영 과정에서 세척제 및 중화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판매가 올라갈수록 그런 이제 같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건 장거리 운송이 어렵대요. 가성소다가. 그래서 이제 내수 시장 위주로 시장이 형성된 거 있고요. 내수 물량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성소다 가격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급등했던 게 이게 중국 전력난 때예요. 중국에서 생산이 급감이 하니까 그러니까 가성소다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을 했었던 거죠. 국내 가성소다 업체인데 롯데정밀화학이 제일 크지는 않고요. 하나솔루션에서 PVC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에서 46%, LG화학에서 23%, 롯데정밀화학 15%, 백강사 10%고 그 외의 기업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탱크 저장량 9.3만 톤이고 연간 유통량이 약 90만 톤이래요. 그래서 유통량의 80%는 파이프라인과 탱크로를 통해서 국내 AN이랑 카플 락탄 비료 질산 업체에 공급을 하고 20%는 4만 톤급 자체 선박으로 중국, 대만 등 아시아의 중개 무역에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생산 운송 분야에서 지금 롯데정밀화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암모니아 벙커링인데 포스코에서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을 하면 그 한국 조세형의 해양에서 만든 암모니아 추진선에다가 롯데정밀화학이 그 암모니아를 주입해가지고 암모니아 추진선을 운영하겠다는 이게 그림이고요. 아직 성사되지는 않고 2024년이 목표래요. 한국전력은 2024년까지 암모니아 혼소 발전 기술을 개발하고 2027년까지 국내 발전소를 대상으로 기술 실증 완료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2030년까지 24개 발전소를 대상으로 암모니아 혼소 기술을 상용화를 하면 연간 2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대요. 그 2050년까지 이제 암모니아 연료 100%를 사용해 무탄소 친환경 발전 기술을 개발한다는 게 지금 이 사업의 목표고요. 여기 보시면 롯데정밀화학이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이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 정말 순소 발전용 암모니아가 이제 발전이 저 계획대로 된다면 암모니아 수요가 1,000만 톤
상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정부 계획대로 저렇게 된다면 그린 암모니아 수소는 연간 1,050만 톤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이거는 롯데 정밀화학 연간 유통 물량의 11배 수준이에요. 그래서 롯데 정밀화학은 이 사업이 한다면 굉장히 수혜를 입겠죠. 그래서 2020년 감정가 대비 8% 수준으로 매입한 구 SMP 공장 부지에서 암모니아 개발, 청정 수소 생산 플랜트 개발 및 실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점이 좀 있어요. 혼소 발전 시 질소 산화물이 나온대요. 근데 이 질소 산화물도 이제 대기 오염을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나 선박에서 요구하던 질소 산화물 제거 기술 적용을 이제 이 발전소에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연구하고 있고요. 질소 산화물 미배출 이 과정에서 미배출하는 방법은 없는가 연구를 하고 있고 아니면 일산화질소를 친환경 암모니아를 바꾸는 기술을 현재 개발이 됐는데 아직 상용화는 안 됐고 이거를 적용할 수 있으면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세계 수소 인프라 시장 규모 전망인데 물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화학업체가 수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향후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린 소재 부문 셀룰로스 관련이에요. 셀룰로스에는 메셀로스, 햇셀로스, 애니코트, 애니에디가 있는데 메셀로스는 산업용으로 시멘트, 압출, 건축 등 다분야에서 증점재, 보습재, 윤활제, 안정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현재 매출액은 판가 인상으로 증설 물량 때문에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원재료 값이랑 운임 부담 때문에 영업이익을 조금 감소를 했대요. 헬셀로스는 산업용으로 페인트, 세제 및 의약, 생활용품 등을 사고 연 1만 톤의 위탁 생산 롯데케미칼 부지에 위탁 생산을 추가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롯데 정밀화학의 기존 캐파에다가 추가 1만 톤이 2023년에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역시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판가 인상 증설 물량 때문에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원재료 값이랑 운임 부담 때문에 영업이익은 감소한 상태고요. 애니코트랑 애니에디인데 애니코트는 의약용이에요. 캡슐이랑 장용 코팅제, 서방진 제제에 들어가고요. 그 코로나 수혜로 약품에 대한 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제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코팅제로 많이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도 의약품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의약용은 애니코트랑 애니에디가 있는데 지금 매출은 애니코트가 95%, 고마진 제품이고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어요. 애니에디는 식품용 첨가제인데 대체육 관련 있는 거고요. 이것도 고성장 전망인데 뒤에서 알아볼게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 있고 여기 롯데정밀화학의 셀룰로스 생산 능력이요. 지금 2020년 그 메셀루스가 43만 톤, 헤셀루스 이렇게 해서 지금 증설을 좀 마쳤고요. 그 식의약용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추가적인 증설 더 할 예정인 거 있고요. 매출액을 보시면 지금 메셀루스랑 헤셀루스인 산업용 캐파가 더 크잖아요. 근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분의 그 식의약용이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 있어요. 이제 캐파는 식의약용이 13%인가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출은 3분의 1, 30%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의약용 쪽이 단가가 좀 세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메셀로스 가격 추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 보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수출 가격이고 이거는 수입 가격이라고 해요. 아이고. 됐고 우선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애니카트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운임 부담으로 산업용은 같지만 시드양용 셀룰로스가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다고 해야 산업용 대비 30%에서 300%까지 프리미엄 거래가 되고 의약용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판가 개선이랑 2021년 상반기 증설 효과를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그 메틸셀룰로스의 식품 제조 기능성은 이게 화학 제품이니까 좀 안정성에 의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데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약재에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고 우수한 기능성을 다양하고 현재 논문이나 특허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물성 대체육 있잖아요. 이제 다 콩을 고기로 만드는 콩고기 거기에서 맛이랑 식감을 내는데 이 메틸셀룰로스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이제 대체육 시장 동향 및 전망을 가지고 왔고요. 대체육은 진짜 고기처럼 만든 인공 고기로 동물 세포로 배양한 그 배양육이랑 식물 성분을 사용한 고기, 이 식물성 대체육으로 나뉘는데 식물성 고기, 배양육 그리고 그 위에 대체육 식용 곤충이 있는데 식물성 고기 같은 경우는 그
식물성 단백질에다가 첨가질을 만들어서 고기 식감을 내는 거고요. 배양육은 세포를 배양해서 생산하는 대체육이래요. 일종의 줄기세포라고 하더라고요. 그 곤충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밀고 있는데 이건 약간 혐오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체육과 이제 비건도 연관을 해서 제가 식물성 대체육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채식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가 구조적으로 커요. 보시면은 베지테리언이랑 비건이랑 세미 베지테리언들이 있는데 이게 좀 먹는데 제한을 둔 차이고요. 전체적으로 수가 증가하고 있고 채식을 하는가에 대한 세대들 답반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대답한 거 있어요. 그리고 생물성 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식물성 고기는 환경에 도움된다, 식물성 고기는 안전하다, 식물성 고기는 육류보다 건강에 도움된다는 인식이 강해서 코로나 이후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 식물성 고기에 대한 인식 수요도 조금 더 많아졌다고 하고요. 이거는 채식주의자들 분류인데 요즘 플렉시테리언 같은 경우는 간헐적으로 육식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씩 이렇게 하시는 거. 국내 대체육 키워드 보면 옛날에 대체육 하면은 고기 대신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유제품 쪽으로 퍼지고 있다고 하고요. 치즈나 우유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이 없는 식물성 단백질 제품을 많이 찾고 있다고 하고 이 가공식품에서조차 이제 식물성으로 많이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두부로 만든 햄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소비 주체는 MZ세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MZ세대 대체육 인식을 보면 환경을 생각해 대체육으로 식단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게 10명 중 7명. 이고 10명 중 4명은 현재 대체육을 먹어봤다고 의견을 표시하고 있어서 앞으로 시장 성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대체육에 대한 관심 및 구입 이유 보면 이것도 역시 건강에 대해 생각하고 환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도 환경을 생각해 대체육으로 식단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물성 고기와 식물성 고기의 탄소 배출량을 보면 쇠고기는 이렇게 큰데 비욘드 버거 패티랑 임파서블 버거 패티 여기가 식물성 대체육으로 버거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적다는 거 있고요.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가지고 이 작물들을 키우는데 나오는 탄소 양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양고기, 쇠고기가 탄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환경과 채식의 관계인데 메타가스의 이산화탄소를 비교했을 때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 효과.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30배 이상 더 크다고 하는데요. 이게 육식과 무슨 상관일까 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8%가 축산업에서 나온다고 해요. 오히려 자동차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고기 1kg의 영향인데 소고기 1kg가 승용차 250km 운전하고 전구를 20일 키는 거랑 같은 탄소 배출량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육류 생산에 필요한 자원인데 이게 곡물도 많이 들어가요. 초지도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대체육으로 이게 소비가 많이 변화되면은 이런 환경에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고기 없는 월요일 같은 챌린지도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고기를 안 먹는다면 차 500만 대가 하루 스톱한 효과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억제되고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축산업의 기후 변화의 기여도가 51%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보다 차라리 고기 소비를 반으로 줄이는 게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이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는 챌린지가 나왔어요. 영국 밴드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가 2딸과 함께 시작했고 지금 검색을 해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은 도전을 해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채식 인구 수 비중인데 지금 한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 150만 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는 않는데 여기 보시면 2008년 15만 명에서 2018년 100에서 150만 명 여기 150만 명이자 해서 10배나 증가를 했다는 거 있고요. 그리고 대체육 넘어 하이브리드 배양육까지 이제 고기 혁명이고 이 기사는 그거예요. 이런 식물성 대체육으로만 만든 레스토랑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런 업체도 보면 채식 전문 레스토랑이 150여 곳에서 350여 곳으로 증가한 거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대체육 시장은 2017년 42억 달러, 4조 7,500억에서 2025년 8조 5,200억까지 증가 전망되는 거 있고요. 이게
대체 육류 소비 증가 전망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육류 소비는 증가를 했지만 전토 육류, 기존의 육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고 식물성 고기는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배양육도 이렇게 증가한다는 전망이고요. 그래서 2025년 9대 1에서 2040년 4대 6까지 변화할 것으로 여기서 글로벌 커스팅 업체에서 전망한 거 있고요. 이거 다른 업체에서 이제 전망을 한 건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대체육 시장 규모가 커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걸 이 표를 가격적으로 보면은 전체 육류 1,800억 중에 1,080억 달러가 이제 대체육 시장으로 거고 그 중에 식물성 고기 같은 경우는 55조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배양육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출시도 안 됐고 이게 유전자 변형, 유전자 조합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배양육 시장은 이만큼 커지긴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수에는 식물성 고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체 단백질 식품 시장 트렌드 및 기업 사례인데요. 최근에 리포트 보고서가 하나 나온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첨가제, CJ 제일제당 롯데 정밀화학인데 이 첨가제가 같은 첨가제는 아니에요. 여기는 CJ 제일제당은 시스테인이라는 건데 롯데 정밀화학과는 다른 좀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런 거 대체 해외 식물성 고기 주요 회사 및 제품 현황이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얘기고 그래서 제가 굳이 이제 롯데 정밀화학을 픽을 한 이유는 소비자들의 대체 육류 선택 기준이 맛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이거 먹어봤는데 이거 고기랑 맛이 똑같아 하면 저도 식물성 고기를 먹을 것 같긴 하거든요. 최근에 뭐 두부 스테이크 이런 거 많이 먹기도 하고 보시면은 비욘드 미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대체육으로 가파를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대요. 이들의 공통점은 메틸셀룰로스란 식물 첨가제를 사용을 하는데 이 메틸셀룰로스는 식감, 착향, 착색용으로 사용되며 육류 고유의 맛을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요. 이게 또 과점 시장이에요. 세계적으로 3개 기업만 제약 및 식료품 메틸셀룰로스를 생산하는 게 이게 다우케미칼, 일본의 시네츠화학,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이 과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셀룰로스 자체는 많은 기업들이 해요. 중국도 하고 뭐 애쉬랜드 이런 데도 하는데 이제 세계 기업만 식품용 메틸 셀룰로스 제조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은 다우케미컬이 비욘드 미트랑 임파서블 푸드에다가 납품을 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롯데 정밀화학 글로벌 점유율은 약 9%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욘드 미트에서 사용하는 메틸셀룰로스 원재료 비중 2% 수준인데 2019년 메틸셀룰로스 필요량은 1,600 수준에서 그 2020년 2,700톤, 21년 4,800톤을 쳤는데 69%에서 78% 증가할 전망인 거 있고요. 2022년이면 비욘드 미트만으로 롯데 정밀화학의 연방 캐파 물량을 전체 수요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원재료 비중이 1%라는 가정하에 증가 전망을 보면은 2025년 이 정도까지 전망이 되는데 이 정도가 롯데 정밀화학 제품 생산 능력의 14배 수준이래요. 그래서 고성장을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관련해서 보고서랑 그 뉴스 나왔던 내용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셀룰로스는 앞으로 롯데 정밀화학의 스페셜티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거 있고요. 2017년 이후 경쟁사인 듀폰과 시네츠, 이스트만 셀룰로스 합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9.4% 높은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스페셜티 제품의 셀룰로스의 가치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거 있고요. 그 메틸셀룰로스는 대체적으로 식감에 해당되고 모카나인 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다가 글루텐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글루텐 알러지인 분들도 많고 밀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많아지면서 그 글루텐 프리 제품을 많이 찾거든요. 이제 그거 대체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산둥 헤드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도 하고 의약용도 하는데 식품용은 만들지 못한대요. 근데 여기에 캐파가 롯데 정밀화학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시총이 지금 2조 9천억. 이라서 그 롯데 정밀화학이 여기에 비교를 하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은 현재 애니에디 제품을 현재 롯데리아와 해외 공급사에 소량 판매 중이고 대체육 수요가 늘면서 본격적인 매출은 2022년 하반기부터 발생할 거로 예상한다고 해요. 지금 5% 정도 이제 매출액의 5% 정도밖에 아니지 식의약품은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20년 하반기에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기대해 볼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내 셀룰로스 에테르 장기 가격 추이인데요. 지금 수출에 비해 수입 가격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 해외 대체육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롯데정밀화학 가격이 낮으니까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 있고요. 이거는 셀룰로스 관련해서 지금 연구 진행 중인 건데 보시면 신규 셀룰로스 개소재 개발, 의약용 첨가제 및 케인트 첨가제 개발, 그린 암모니아 수소, 그리고 이제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의약 식품용 셀룰로스 신규 제품 개발로 매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정리를 해보면 에피클로로히드린과 가성소다 암모니아 요소수, 그린 소재 사업부 등 전반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지금 되고 있어서 차상 최대 실적을 찍고 있고 지금 최근 리포트들을 보면 1분기 매출도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거 있고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전체적으로 제한된다는 전망으로 3년간 매출액 유지 전망되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수소 관련 사업은 암모니아, 수소 관련 사업 목표 실현 시 수소 인프라의 중심이 롯데정밀화학이 될 것 같은 기대, 그리고 대체육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가 되면 그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 연결 기업들의 실적 호조도 이 롯데정밀화학의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반대로 리스크도 있어요. 만약에 고유가 120불 이상이 지속되면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 또는 공급 해소로 인한 수익성 하락 때문에 피크아웃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관련 인도 경제 제재 가능성이 있어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최근에 수입을 계속 한다 그래가지고 뉴스가 한 번 난 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애니코트 사업 관련해서 이쪽에 경제 제재가 들어가면 애니코트 사업이 조금 부진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식의약용 메틸셀룰로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이제 기존 육류 업체에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내보내나 봐요. 근데 막 이게 연구 논문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또 저희가 이제 기존에 뭐 유제품 같은 데도 들어가는 제품이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거 없다라는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리스크는 이제 대체육 관련 메틸셀룰로스의 점유율 확장을 실패를 할 경우에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슈는 롯데케미칼이 최근에 롯데정밀화학의 지분을 계속 매집 중이래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서 수급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연결 대상 종속 회사인데요. 여기 지분 조금 특이해요. 보시면 스카이레이크 롱텀, 스카이레이크 뭐 에쿼티 파트너스 유한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 관계 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솔루스 첨단 소재를 최근에 여기 유한 회사가 지분을 많이 가져가서 밑으로 뒀고 이 유한 회사에 대한 지분은 또 이 롱텀을 갖고 있고 이 롱텀에다가 이 롯데정밀화학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거의 솔루스 첨단 소재가 거의 자회사격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체육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잇따라 발표를 했고 건강증진 식품 신소재, 메디푸드, 고령 친화제품, 3D 식품 프린팅, 식물성 대체 단백질 및 마이크로 바이옴 기반 포스트 바이오틱스 등 차세대 식품을 선정을 했고 여기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단백질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대체 단백질 분야 연구 및 관련 예산을 증액을 했고요. 미국은 배양육 시장 출시 앞서 배양육 생산부터 판매 정가 등에 대한 공동 규제 및 관련 제도를 마련을 합의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배양육 출시가 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이런 게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 식물성 대체 단백질이 수입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판가 상승 및 운임비 하락으로 마진 개선인데요. 이게 지금 조선이 이제 많이 운임비가 높았는데 이게 물류 해소가 되면서 운임 하락이 좀 될 거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판가가 이렇게
막 등락률이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이 유지되는데 이 운임비 때문에 영업 이익률이 좀 떨어진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소되면 영업 마진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거 있고, 이제 물류 및 원재료 비용 상승에 따라 작년 10월에 모든 셀룰로스 네트워크 제품 가격을 20% 인상을 했는데 올해 4월에도 추가적으로 공급 가격을 인상을 해왔으니까 이제 판가는 인상했고 원가 이제 운임비는 하락을 하니까 영업 마진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정보는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건 아까 앞에서 양극 케미칼이랑 그린 소재 사업부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캐파는 이때도 거의 다 풀이었거든요. 근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매출이 많이 증가했다는 거 있고요. 매출 비중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건 원재료가 상승인데 이 원재료가 상승이 커서 많이 마진이 줄어들었을까 했지만 가격 제품이 워낙 많이 올라서 마진은 괜찮았던 거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가동률 케미칼 사업부 거의 102%, 에피클로린 히드린 101%, 메슬루스 99%다 풀로 가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 이런 전망 때문에 그 컨센서스도 상당히 높게 잡혔고요. 여기 보시면 순이익이 조금 이상하게 잡혔어요. 여기 다른 때에 비해서 좀 많이 크죠. 이게 솔루스 첨단 소재 지분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순이익으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렇게 잡히고 나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1분기는 이것 때문에 좀 영업 마진에 비해 좀 순이익이 감소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